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어스 총괄에서 YG 세일즈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 총괄본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강의가 원래 2시간이 짧거든요. 2시간이 짧은데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사실 뒤쪽에 원래 좀 재무제표를 분석하시고 이런 강의도 사실 더 들어있는데 조금 더 필요하신 내용으로 많이 함축을 좀 했어요. 오늘 지금 3일째 교육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제가 또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난이도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원래 제목이 이거 아니었거든요. 제 PT가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고 바꿨어요. 제목을 이걸로. 네.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계약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경영이 정기보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되게 생뚱맞은 걸 전공했어요. 저는 디자인 전공자이고 석사까지 디자인을 했고 저는 사실 보험업이 되게 짧아요. 저 이제 횟수로 만으로 딱 4년 됐거든요. 횟수로 5년 차이고 저는 개인 영업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이제 법인 영업만 했고 뭐 좀 힘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현재 이 자리까지 남아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전 경영 컨설팅 회사를 2개 하고 있는데요. YG 세일즈 이제 회사가 있고 법인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리치하이네스라는 이제 법인 회사를 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어스 총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수상은 제가 22년부터 전 직전사회 프라임에셋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프라임에셋은 전체 연도 대상이 있어요. 그때 이제 1만 명 중에 제가 리크루팅하고 실적 부분하고 이제 이관왕을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고 제이어스 총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그 제이어스 총괄로 제가 온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 영업을 안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직 빌딩의 꿈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이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 제이어스 총괄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라서 저처럼 개인 영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사람도 우리 영업가족과 함께 식구들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어스 총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쭈루룩 여러 가지 상을 받았고 현재 저는 가산, 강서, 양주, 부천, 부산, 여수 이렇게 총 지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영업이란 뭘까요? 법인 영업이란 뭘까요? 네. 계약자를 법인으로. 그렇죠. 아주 정답입니다. 네,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또 법인 영업이란 뭘까요? 절세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뭐 법인하고 관련된 거는 세금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절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인 영업이 하고 싶은데 법인 영업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 드리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정답은 아닙니다만 전 이렇게 나눠봤어요. 법인 영업을 저는 2가지로 나눴거든요. 법인 영업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 정책 자금,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R&D, 저 지원금이거든요.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소를 설립해준다, 아니면 뭐 인증 받아준다, 노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잘못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경정청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챕터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째는 또 있는데, 2번째는 뭐냐? 저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재무구조를 분석한다거나, 법인을 전환한다거나, 뭐 가지급금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에는 이제 이유 없이 돈을 갖다 빼서 쓰면 대표님의 그 사용하신 돈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정 과목에 다뤄놓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차명 주식,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다음에 상속 증여, 뭐 CEO 플랜, 가업 승계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2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2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그 법인 영업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좋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분야가 조금 달라요. 네. 1번하고 2번이 분야가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면 결과가 1번은 좀 빨리 나와요. 컨설팅의 결과가 빨리 나와요. 네. 왜냐하면 정책 자금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되네요? 받았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으로 조금 뭐 물론 당연히 재무 구조를 분석하겠지만 그런 게 있고 연구소 설립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좀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는 컨셉들은 다소 많이 결과가 느리게 나와요. 네. 그래서 법인 영업하려면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성향이 어떠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거든요. 나는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오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빠르게 나와야 돼. 그러면 1번의 컨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PT를 하고 분석하고 뭐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좀 2번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법인 영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려요. 그런데 계약 금액으로 보자면 1번보다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 2번이 고액 계약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결국 세금에 관한 것들, 절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니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 법인 영업은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인 영업이라는 걸 하려면 우리가 사업자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업자. 사업자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런데 원래 이 회계 기준에는 이 개인 사업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원래 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개인 사업자 원래 낄 수 없는데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왜 넣었냐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 경력자 입과 교육이잖아요. 신입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다 영업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 고객이나 혹은 가망 고객을 만났을 때 다 회사원이거나 혹은 공무원이지 않아요. 실제로 어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아요. 사업자 고객이. 그러면 그 고객이 개인 사업자일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자, 그럼 사업자 중에서도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실 과세자가 있어요. 성실 과세자. 혹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분 계세요? 오늘 처음 들어봤다. 난 안다. 나 성실 과세 이런 거 뭔지 안다. 혹시 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간이사업자는 여기보다 여기 앞에 있어요. 간이사업자는 여기 앞에 있거든요. 자, 쉽게 설명하면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못 발행해요. 자, 얘네들 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반과세하고 성실과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 기준에 매출액의 기준이 있어요. 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넘으면 우리는 이 과세자를 성실과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성실과세자가 있구나.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여기 있죠. 네. 이 왜냐면 내가 만나는 가망 고객의 대표님들은 이걸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요거 우리가 줄여가지고 외감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나누는데 개인 사업자는 두 개로 나누는구나. 일반 과세하고 성실 과세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성실 과세와 일반 과세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실과세자가 그러면 개인 사업자인데 어느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요? 네? 제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일단 사자인데 근데 이제 그쪽보다는 의사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법인을 차려서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다분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사는 무슨 주식회사 무슨 땡땡 병원 이런 걸 하기가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는 대부분 이제 병원장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의사가 아니면 성실과세가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자, 취지를 일단 볼게요.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과세 대상이래요. 자, 내 가망 고객이 성실신고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안 보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지난달에 종소세 신고들 다 하셨어요? 우리 종소세 언제 신고해요? 5월에 신고하죠. 혹시 종합소득세를 6월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세요? 종합소득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이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예요. 네, 6월에. 그래서 내 주변에 가망 고객이 막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나 안 버나 막 약간 궁금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 대표님 종합소득세 6월에 신고하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6월에. 나 6월에 하지. 돈 많이 벌어요.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성실신고 과세자예요. 자, 그래서 6월에 성실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생소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일반하고 성실이 있는데 성실은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하는구나.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최소 5억. 여기는 최소 5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최소 5억. 그렇구나. 업종별로 좀 달라요. 제가 뒤에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게 왜 성실신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가망 고객이시거나 이제 대표님들이거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 성실신고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세금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그건 사실 틀렸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율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성실신고과세 대상이 되면 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그냥 신고할 때는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다들 신고하셨잖아요. 저도 종합소득세 엄청 많이 냈는데 내가 증빙이 있는 것만 고지것대로 신고해요. 여기 녹화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연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약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성실신고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께서 본인의 라이센스를 걸고 제가 신고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유연하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절대 세율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수의 우리 이제 고객님들은 그 성실신고 대상이 돼가지고 내가 세금이 많이 나왔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나부터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면 고객에게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렇게 해갖고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고 신고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더 투명하게 해야 보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다. 절대 두 개가 세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게 업종에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농업, 임업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빨간 거 해놓은 거. 요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 가망 고객이나 기존 고객분들 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업종 따라서 이게 달라요. 수익금의 기준이. 자, 그럼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이제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저는 이제 사업자가 2개 있으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요런 게 있어요. 저도 여기. 그러면 5억이 넘으면 이건 성실신고 대상이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성실신고에 내 가망 고객이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할 수도 있고 교육 서비스 학원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매출 5억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억. 이 5억이구나. 그 다음에 제조업은 7.5억이에요. 요게 23년 기준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 20억 이랬거든요. 낮아졌어요, 기준이. 기준이 낮아져서 현재 이 기준이니까 아직도 이걸 예전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금액을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건설업, 이런 거 다 7.5억이에요. 제조업, 음식, 숙박업, 그리고 도소매업. 예. 근데 여기에 상품 중개업은 제외라고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건 빼고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매출, 매출 찍히는 게 이게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내가 어떤 컨설팅을 좀 전달하면 좋을까. 거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첫 페이지에 나왔던 것 중에 법인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인 분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일반 과세일 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실신고 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냐면 이렇게 나라에서 3년 동안 더 이렇게 지켜봐요. 계속 잘하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잘하겠지만 누가 자꾸 지켜보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내 가만 고객이 이렇게 매출 어떻게 되셨어요? 작년 결산 어때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인보험도 하지만 대표님 매출 어떠세요? 물어보고 업종 뭔지 정도는 우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제조업이시래요. 그러면 이게 한 1년에 한 7억 5천 정도 넘어가면은 성실 이런 거 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기장세무사님이 챙겨주시나요?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내가 자꾸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고객을 놓치지 않도록 좀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이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이제 줄여서 외감법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뭐냐면 이게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외감법인 주식회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일종의 자동 승격이에요. 자동 승격. 자, 그러려면 이 기준을 일반 작더라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거의 알아요. 그래서 그 외감이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본부장 어떻게 해야 돼? 이런다 물어본단 말이죠. 내가 조건을 몰라요. 이거 조건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자, 외감법인이 되려면 보세요.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1번하고 2번은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이 넘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500억 원이 넘어도 지금 해당되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넘어도. 자, 1번하고 2번은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은 자동 승격이에요. 자산이 넘거나 매출액이 넘거나.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매출액이 500억인 회사가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규모 있는 회사를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최근에 만났던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되게 막 저는 사실 그런 대표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젊은 분이 나오셨거든요. 뭐지? 뭐 이렇게 매출액이 높지 봤더니 저거더라고요. 쇼핑몰. 그러면 매출액이 엄청 막 커요. 그래서 매출액이 500억이 넘거나 자산 총액이 500,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내 가만 고객 중에 쇼핑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요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유통 쪽에 계시다든지 이러면은 생각보다 매출액이 또 많이 높아질 수 있어서 1번하고 2번은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3번 있죠. 3번은 여기 조항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2개가 해당되면 자동 승격이에요. 2개가 해당되면. 그래서 자산 총액이 120억이 넘거나 아니면 심지어 충격적인 건 부채가 70억이 넘어도 빚이 많아도 외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네, 외감의 조건이. 그러니까 자산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부채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왜냐면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매출이 안 되거나 이러면 대출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2개가 해당되면 자동 승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4번 종업원이 100명이 되는 회사는 요즘에 드물어요. 그런 일.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시스템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업원이 100명이 되는 회사는 거의 좀 드물어요. 자, 그러면 이 3개 중에 2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 가만 고객은 이런 부분이 좀 없으신가?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그 회사가 매출액이 100억인지 부채가 70억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 실어놨어요. 조금 어렵지만 원래는 그 부분을 제가 뒤로 띄어가지고 뒷시간에 지난번 강의까지는 했는데 이번에 강의가 줄어들어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고 대신에 간단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넣었으니까 뒤에서 이제 보실게요.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이 있고 저 3번은 2개가 해당되면 외감법인이라는 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주식회사보다 이 외감법인이라는 회사가 약간 더 큰 회사 같죠? 큰 회사 같죠?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나 보통 나 이제 가만 고객들 계시잖아요. 그럼 외감법인이 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더 큰 회사인데요? 싫어. 그렇죠. 일단 당연히 매출이 많아지면 세금은 많이 내야겠죠. 자, 그러면 왜 싫어할까요? 김필수 팀장님, 왜 싫어해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외감법인 되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노경민 팀장님 왜 싫어요? 외부에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시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정답을 맞아요. 왜 싫어하냐면 외부 이 이름이 써 있잖아요 여기. 예.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싫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다트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거기에다가 내 살림살이 있죠. 네, 내 가계부잖아요. 살림살이. 이거 다 공시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외감이 아니면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을 공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온 국민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좋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외감이 되는 걸 싫어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막 전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되는 걸 좋아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그렇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내가 가는 이 가만고기 회사가 막 IT 회사고 막 벤처 회사고 이래가지고 막 IPO를 하려고 그러고 막 상장의 뜻이 있고 막 이런 회사예요. 내 가만 고객이. 근데 가서 어디서 제 강의 같은 거 반만 들으신 거지 그거 외감되면 큰일 나요. 전 국민이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안 좋은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이 나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 그러니까 외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외감은 대부분 주식회사에서는 뭐 피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상장이나 이런 데 뜻이 있다고 하면 이런 데 막 전 국민에게 알리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외감법인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럼 결국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내 가계부도 못 보는데 무슨 재무제표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봐야 돼요. 이 회사의 살림살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뭐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뭐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달려 있는데 요런 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와 있는 표, 요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A 중에 WM 센터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인카금융 서비스엔 WM 센터가 있거든요. 매우 저는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뭐 이렇게 자료를 기업명하고 뭐 이런 거 보내시면 볼 수도 일단 있어요. 첫 번째. 예. 근데 우리가 인카에 지금 위촉인원 몇 명이에요? 예? 최근에 한 18,000명 돼요. 예. WM 센터에 인원이 많지는 않으세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센터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못 봐요?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원수사 지원 채널 있거든요. 조금 전에 앞서서 매트라이프 지점장님 왔다 가셨는데 네, 매트라이프에서 볼 수 있는 코드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유료 채널 있거든요.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데 있어요. 이제 여기 크레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굳이 뭐 돈까지 내지 않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제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고요. 이도저도 다 괜찮아요. 아니면 사실 요거 빼고 대표님께 가서 직접 받아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께 이 세무조정 계산서가 뭐냐면 얘네들 있죠. 이거 다 합쳐갖고 한 권에 들어있는 애의 이름이 세무조정계산서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재무상태표부터 이렇게 쭈루룩 얘를 묶어갖고 한 권에다가 책으로 만든 걸 이름을 세무조정계산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에 이러한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대표님께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너무 그랬나? 왜 어려워요? 김지한 팀장님 왜 어려워요? 아 쉽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네. 맞아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 자산이나 부채를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가계부를 우리가 만약 쓴다고 해봤을 때 야 너 어떻게 하고 있냐 가계부 한번 보여줄래? 이러면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어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뜻 이거를 대표님께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아무 정보도 없이 내가 어떻게 이걸 고객을 내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위에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외감 기업은요. 요거 인터넷에 다트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회사 이름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제이어스 여기 쳐요. 주식회사 제이어스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띵 누르면 여기 이렇게 쫙 다 나와요. 재무제표 작년 거 결산했던 자료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법인은 여기 다 나와요. 자료. 회사별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여기도 저기고 다 싫은데 내가 아는 회사가 외관법인이라더라. 그러면 여기 가서 검색하시면 또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크레탑이라는 이거는 그 외부에 유료로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자료 그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유료 결제다 보니까 뭐 비용이 막 1, 2만 원 하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이걸 비용을 들여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사이트도 있구나. 왜냐면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몰라서 못 봐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요거 알려드릴 거예요. 매트라이프에서 하는 이제 법인 영업 이 시스템이라는 자료인데요, 플랫폼인데요. 코드만 있으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법인 영업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지금 코드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IIMS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매트라이프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요거 있죠? 요거 딱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를 딱 클릭하면 이제 여기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요 화면 딱 나오거든요. 요 화면이 딱 나온 다음에 여기 법인 영업 여기 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인 영업 서비스 요거를 딱 눌러요. 요거를 딱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상담 컨셉 제안서 이제 요거를 기업 분석 리포트 요거를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기 얘를 또 딱 눌러요. 얘를 딱 누르시면 보시면 여기 이제 체크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체크, 여기 기업 분석 리포트 체크. 여기 M&A도 있는데 어차피 보셔도 몰라요. 어려우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거의 볼 일 없고요. M&A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해요, 이제. 자,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닌데요. 상호명하고 대표자명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업의 이런 좀 재무 상황을 조회해 보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거창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함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고객하고. 명함만 있으면 그 고객의 회사에 대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명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다 딱 놓고 여기 상호명하고 상호명하고 대표자명 여기다 딱 놓고 여기다 이제 상호명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호명 여기 밑에 봐봐요. 네. 주식회사 혹은 가로주 하지 말고 사명만 하라고 써져 있죠. 네. 써져 있죠. 저한테 연락 와요. 이 검색이 안 된대요. 주식회사를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회사만 하시라고. 여기다가 그냥 제이어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제이어스라면 제이어스 이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신경열 이렇게 쳐요. 제이어스 신경열 이렇게 딱 치고 조회를 딱 누르잖아요. 네, 조회를 딱 누르면 요런 애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기 사람 모양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이게 마이 페이지거든요. 요 사람 모양을 딱 클릭하면 한 1분 안에 와요. 1분 안에. 바로 와요. 바로. 매트라이프에서 바로 보내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돈 내는 시스템도 안 쓰셔도 되고 매트라이프에서 요 두 개 자료를 보내주는데요. 이 두 개 자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업 분석 리포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서 사실 원래는 이거를 보는 방법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 오늘 못해서 이제 요약으로 하는 건데 이 기업 분석 리포트에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제 고객 거라 좀 지워서 그래요. 여기 어머요? 지워서 그래요.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건 지워서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은 다 나와요.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기업의 신용 등급, 그다음에 의견, 뭐 경영진 누구고 상황 이런 거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거 한 8장에서 9장, 많으면 10장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표가 나와요. 이런 표. 이런 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재무 현황, 요약 재무 상태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요것만 조금 해볼게요. 재무 상태표는 뭐냐면 내가 직전 3년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살림을 잘 살았나를 3년치를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은 얼마인가, 원가 얼마 들어갔나, 직원 급여 얼마 나갔나, 그래서 내가 이익이 얼마 났고 세금이 얼마가 났구나. 요건 이제 내가 장사를 얼마 잘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합쳐져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써져 있어요. 매출액 여기 써져 있죠. 여기 자, 매출액. 예, 매출액. 그러면 아,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구나.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뭐가 써 있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당기 순이익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얼마구나. 근데 쭉 내려왔더니 당기 순이익에 여기 지금 까만색이죠. 뭐 잘은 안 보이는데 지금 까만색이잖아요. 여기 빨간색만 아니면 돼요. 빨간색. 빨간색 뭐예요? 적자. 그런데 자꾸 다니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냥 다니지 마요. 안 다녀주세요. 안 다녀도 되고 물론 서류상에 어쩔 수 없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결손이 당연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 그런 심오한 뜻까지 파가면서 컨설팅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 동행을 요청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 여기 내 가만 고객이 매치에 딱 들어가서 내 거 4번 치고 이거 발급 딱 받아가지고 왜 요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요 정도. 매출액이 얼마인가? 쭉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고 있는가. 이게 지금 3년치거든요. 3년치 아 이게 계속 꾸준히 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뭐 있냐면 법인세가 나와 있어요. 법인세. 아 여기 세금을 내는구나. 이런 데 가야 절세 니즈가 있잖아요. 온통 빨개요. 막 3년치 다 빨개요. 여기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 대표님도 힘들어요. 왜냐면 절세가 필요 없는데 자꾸 절세하시라 그러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분석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만 고객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다 분석해야 돼요. 내용 되게 이게 사연이 많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 근데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법인 영업 어려운데 이거 공부하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해가지고 매출액 있나? 아 그렇구나. 여기 당기순이익 있나? 아 법인세를 내는구만. 아 일단 그러면 내가 대표님께 뭐래도 해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심플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법인 상담 컨셉 제안서라는 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좀 봐봐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메트라이프가 진짜 시스템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법인 영업은 잘 모르지만 여기 약간 빨간색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쁜 것 같잖아요. 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은. 지금 작지만 여기 빨간색에 가면 뭐냐면 여기 가면은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대요. 잉여금. 잉여금이 뭐냐면 이익이 난 게 쌓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여기 이렇게 까맣고 숫자가 있어요.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게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뭔가 안 좋은 거구나. 근데 딱 뽑았어요. 컨셉 제안서 딱 뽑았어요. 근데 온통 초록색이에요. 온통 초록색.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온통 초록색이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해치지 않아요. 박성난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초록색, 온통 초록색이야. 뽑았는데 내 가만 고객이 여기 뭐 온통 초록색이야. 신호등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온통 초록색이면은 저 같은 컨설턴트가 왔다 갔다는 얘기야. 이 컨설팅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관리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쌓여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막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제가 쉬우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안정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컨설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대신에 너무 빨간색이 많은 것보다는 아 초록색이 많은 게 오히려 내가 컨설팅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 제안서를 딱 뽑으시면 이게 딱 나와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보면은 주식 가치가 얼마고 여기 기업 가치가 얼마고 여기 상속세 추정 얼마고 막 이런 게 절세 방안 얼마고 이게 제가 입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거를 막 입력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 그 정보 있죠. 그 주식회사 제이어스하고 신경열 이렇게 두 개만 입력하면 이 두 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컨셉 제안서하고 앞에 있는 기업 분석 리포트하고 출력 딱 하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제본기 다 있잖아요. 제본기. 제본을 딱 해서 이거를 들고 내 가만 고객한테 가서 전달만 해줘도 사실 이런 자료를 무료로 이렇게 갖다 주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또 많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어찌 보면 기본인데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어. 1원도 안 들거든요. 안 드니까 내 매트 코드로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내가 실행에 옮겨보신 다음에 뒷내용이 궁금해요. 이 회사는 어떻게 잘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끝나고 제가 제 번호 남겨요. 거기에다가 이 PDF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발급받으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를 들면 백효셉 팀장님 여기 안 다니셔도 되겠어요. 예. 여기 친하게 지내세요. 계속 가요. 이런 거 제가 얘기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저기 이 회사 좀 한번 봐주세요. 뭐 해줄 거 있어요? 제가 저기 돗자리를 깔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받아갖고 제 카톡으로 쫙 보내주시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가 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영업이란 뭐 저처럼 엄청나게 막 거창한 컨설팅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법인 영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기도 하고 제가 아까 제일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뭘까요? 법인 영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 자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 설명한 거는 경영인정기보험 정복하기잖아요. 자, 경영인정기보험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책자금, 법인세, 예,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제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컨설팅이 이제 접목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어요. 우리 CEO 플랜이라고 있어요. CEO 플랜 들어보셨죠? CEO 플랜 처음은 아니에요. 개인 영업하셔도 CEO 플랜 다 하시거든요. 이 CEO 플랜에 맞춤으로 나온 게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CEO 플랜 좋다는데 이 대표님 하나 들으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CEO 플랜을 우리가 알고 있는 CEO 플랜, 이 CEO 플랜이 중점적으로 맞추고 있는 포커스가 있거든요. CEO 플랜? 혹시 뭘까요? 혹시 아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퇴직금이에요. 네, 퇴직금. 대부분 법인회사의 이런 대표님들께서 일만 열심히 하시고 준비 못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은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엊그제 월급날이었는데 내일 모레 되면 돈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CEO 플랜이라는 게 이 경영인정기 상품하고 매우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고객님이 계셔요. 좋다고 들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CEO 플랜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절세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탈세하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표님 제가 엄청 세금을 아껴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리스크가 엄청 있어요. 탈세요, 탈세.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제일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님들께서 나 그 세금 좀 하나도 안 내게 좀 해달래요. 하나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탈세해야 돼요. 탈세시켜드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안 낼 순 없어요. 최소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다음에 자 경영인정기 혹시 경영인정기 나 체결해 본 적이 있으세요? 경영인정기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예. 자 경영인정기 자 그러면은 경영인정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인정기보험 얘기할 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뭐 있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판매해요? 그렇지. 맞아요. 대표님 이거 보험료 다 비용 처리되는 거 있는데 엄청 좋은 상품이 이거 절세 상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렇게 막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거 맞기도 하고 막 저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맞기도 하고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좀 틀리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자, 맞다면 왜 맞냐면 이 상품을 가입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 경영인정기 이거 몇 년 납 상품이에요? 네? 경영인정기 몇 년 납 상품이에요? 경영인정기 종신 비슷한 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전기납이라고 그러죠. 예. 보통 50년 납이에요. 전기납은. 왜냐면 90세, 95세까지 되기 때문에. 경영인정기 20년 납, 30년 납으로 설계했다? 큰일 나요.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없어요. 경영인정기는 다 전기납이에요. 자, 내는 기간 동안, 가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전액을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보험 상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세 상품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절세 상품이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절세 효과라고 써놨죠. 절세 효과. 절세 상품인 것 같아서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또 틀리냐면 경영인정기 상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종신 상품 있어요. 제가 말하는 종신 저거요. 20년 납 종신. 종신 상품의 구조가 보통 어때요? 종신 상품? 이렇게. 네.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두면은 계속 쭉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큰일 나죠. 20년 납, 저 단기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계속 그래프가. 근데 경영인정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 꼭지점을 딱 찍고 확 떨어져요. 네. 자, 그러면 얘는 50년 납 상품이에요? 자, 50년 납 상품이에요? 정기납? 아, 이거 녹화되고 있죠. 네. 자, 경영인정기는 자,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의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 사실 해지하려고 나온 상품이에요. 네. 이때 최고를 찍었는데 어떤 바보가 제로가 될 때까지 이걸 가겠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한 상품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경영인정기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막 되게 칼바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막 저기 다른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되게 막 환급률도 낮아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보통 대표님이 너무 연세가 많지 않다고 하면 한 5년 차 됐을 때 대표님 한 50대시다 이러면 5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잘 나오는 게 한 8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전에 조금 더 나왔는데 한 7년 차, 5에서 7년에 80%고 예전에는 100%가 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 꼭지점이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지점이 되는 시점을 찾아서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해지를 하도록 조금 유도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인정기 상품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절세 상품인 듯 절세 상품 아닌 것 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절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나 자, 과세이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과세이연 네? 맞아요. 세금을 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연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어차피 낼 세금인데 뭐 그럼 하나도 안 좋은 거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맞아요. 어차피 낼 세금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낼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좀 늦게 내면 괜히 기분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괜히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네. 어차피 낼 건데 조금 뒤에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내는 기간 동안 다 절세할 수 있잖아요. 효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는 기간 동안 절세 효과 보는 거 맞고 과세이연. 자, 그럼 밀어준다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매긴다는 거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왔을 때 제가 해지한다 그랬잖아요. 보험상품 해지하면 뭐 들어와요? 뭐 들어와요?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 들어오잖아요. 자, 원래 내는 기간 동안 얘는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법인세로 비용 처리를 했어요. 이 꼭지점이 오는 시점을 파악해서 딱 해지를 했더니 뭐 예를 들면 해지환급금이 한 10억이 뚝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제 세무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지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법인으로 입금됐죠. 이거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자산. 쉽게 생각하면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법인의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법인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기간 동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맞지만 왜 과세이연이라고 하냐면 해지하는 순간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인에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막 1, 20만 원짜리 안 하잖아요. 적정 기간 동안 얘를 뒤로 낼 수 있도록 과세이연을 밀어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다시 융통하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이게 7년, 10년 뒤에 얼마가 되어 있을 줄 알아요. 특히 사업 수완이 좋으시거나 일을 잘하는 대표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경영인 정기는 절세 상품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세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과세이연에 해당해요. 그러면 효과가 없냐? 그렇진 않다. 뒤로 밀어주는 거다. 오늘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세 상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이제 법인 및 가족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그 일을 하시다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실제로 대표님 안 계시면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럼 대표님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혹시 대표님께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이거 보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족보상금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가족을 보호하는구나. 그 이제 아무 일 없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 일 없이 퇴직을 하시면 은퇴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CEO 플랜이 요렇게 막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네,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교육 끝나고 나서 후기 그 재경원 이사님 통해서 남기시면 이거 PPT 제가 다 드려요. 예. 이거 PPT 제가 다 한 땀 한 땀 만든 거거든요. 다 드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네, 후기 잘 남겨주시면 돼요. 자, 법인 CEO는 요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냥 월급만 있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 대표님은 두 가지로 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권리가 두 개예요. 자, 주주 그리고 임직원. 당연히 임직원은 이제 대표님이니까 대표님도 임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요. 급여, 상여, 그다음에 뭐 퇴직금, 뭐 유족 1호금, 뭐 특허를 비롯한 기타 등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주식회사는 왜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맞아요. 정답이에요.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예요. 자, 그럼 대표님은 당연히 주식이 있겠죠. 대표님은 주주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돈을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져갈 수 있고 주주. 여기 뒤에 것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우리 배당은 다 들어봤잖아요. 배당. 배당 아시죠? 배당. 우리 막 주식 뭐 삼성전자도 이제 배당 주냐 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도 주식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주주의 권리로도 돈을 가져가고 임직원의 권리로도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소득을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근데 여기에 다 뭐가 붙을까요? 세금이 다 붙어요.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그나마 세금을 조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퇴직금 플랜이에요. 그나마 조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결국은 이런 세금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맞는 거니까 이거 그냥 노멀하고 심플하게 한 거예요. 아주 베이직하게. 예. 자, 급여하고 상여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한 10억 정도를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엑싯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 세율이 보통 한 40%대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억 가져갔을 때 대표님의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0억에서 한 4억은 세금 내고 한 5억 이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5억 8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에 또 가져갈 수 있는 플랜, 왜냐면 임직원 말고 또 하나 권리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주주의 권리거든요. 그러면 배당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건 배당 소득세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33% 정도 뗀대요, 대략. 그럼 10억 가져가는데 이 정도 세금 내고 6억. 이거보다는 조금 낫네요. 이거보다는 조금 나요. 세금 덜 떼가네요. 자, 그런데 퇴직금은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뛰어가는데 보통 한 10%대 떼는 것 같아요. 한 뭐 12, 적게는 12에서 13, 뭐 많으면 18에서 한 19%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볼게요. 똑같이 10억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궁극적으로 내 손에 쥐는 최종 금액이 뭐 5억이 좋겠어요, 6억이 좋겠어요, 8억이 좋겠어요. 어차피 똑같이 가져가는 건데 법인에서는 똑같이 이제 돈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퇴직금이 조금 활용하기가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자, 봐보세요. 제가 앞서서 이거 무슨 처리돼요,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기서 비용 처리. 제가 비용 처리 얘기했잖아요. 비용 처리하고 손금 산입은 같은 말이에요. 손금 산입, 입금 산입, 비용 처리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법인회사 대표님을 만난다거나 뭐 가끔 가만 고객 중에 그거 손금 산입이 되던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있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비용 처리 되냐고 물어보면 될 거를 이거 손금 산입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혹시 다른 건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용 처리 여부라고 쓸 수 있지만 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라고.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 퇴직금은 그럼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본다는 거잖아요. 자, 앞에서 급여하고 상여는 자, 보세요. 아까 세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아까 막 40%. 근데 그래도 조금 나아요. 왜냐면 비용 처리 다 돼요. 급여하고 상여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도 나가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배당. 아까 한 30%대니까 낮지는 않았잖아요. 열받아요. 비용 처리 안 돼요. 배당.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 보면 돈은 나가는데 비용 처리는 안 돼요. 자,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 보면 비용 처리 돼요. 자, 그럼 대표님도 좋고 법인도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플랜이 이 세율이 좀 낮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그러냐면 얘는 분류과세해서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거 왜 종합소득세예요, 이름? 종합소득세. 네? 모든 세금을 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막 다 이거고 저거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 합쳐갖고 내는 거냐,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구간이 높아지는 이유는 누진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쇼핑몰을 했든 뭘 했든 이래갖고 합치는 거잖아요. 퇴직금이 세금이 싼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 처음에 법인작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저도 이렇게 막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그 퇴직금은 10%대라서 세금이 아주 싸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왜 싼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싸다고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싸다 그랬거든. 싸다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거 이래서 이래요. 분류과세. 네.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분류과세라고도 하고 또 분리과세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비슷한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들께서 다 다르게 쓰요. 그거 분류야, 분리, 뭐 분류과세지, 분리과세지 이런 말 하시거든요. 분류하고 분리는 같은 말이다. 자, 퇴직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자, 퇴직금 법적으로 배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배수. 대표님 너 퇴근이래. 퇴직하실 때 몇 배수까지만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배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정답이에요. 맞아요. 한 얼마 전까지 3배수였는데 2배수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2배수까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 받으면서 세금을 조금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또 하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퇴직금을 2배수 이상 가져가시면 범법행위일까요? 못 가져갈까요? 못 가져갈까요? 네. 맞아요.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저율과세로 가져갈 수는 없고요. 뭐 상여 처리되거나 뭐 이렇게 처리되니까 한 30-40%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못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간혹 또 2배수라고 했더니 그 이상은 못 가져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못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배수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분류과세,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합산과세가 아니다. 자, 그럼 일단 세금만큼 무서운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대표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뭘까요? 세금만큼 다음에 나 이것 때문에 막 신경질나 짜증나. 혹시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월급은 이제 가져가는 거고 세금과 같은 느낌으로 뭔가 나라에서 떼어가는데 나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는 거. 건강보험. 네. 저도 건강보험 되게 많이 내거든요. 건강보험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건강보험 너무 많이 나와요. 환장하겠어요. 너무 많이. 병원 가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건강보험료 진짜. 건강보험료. 자, 이 건강보험료는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자산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합쳐갖고 하거든요. 내 앞으로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 내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보통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네. 최고 어디까지 가면은 아마 이재용 회장님이랑 내는 게 별로 안 다를 수 있어요. 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요. 네. 이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없어요. 그냥 내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내 월 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이 한 800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저도 건강보험 되게 많이 내요. 100만 원, 200만 원대 내거든요.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싫은 내용이에요. 제가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이게 어렵네요. 이게 오프 더 레코드예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걸 또 막 제3의 세금, 제7의 세금이다 막 이래가면서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되게 싫어해서 건강보험료에 이게 되냐 안 되냐도 문제거든요. 이런 데들은 이제 이게 다 돼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좀 우리가 아껴가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 플랜은 꽤나 괜찮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그렇다고 막 대표님 나 노후에 좋으려고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퇴직금으로 가져가는데 조건이 일단 이렇게 예쁘게 잘 해야 돼요. 장기적인 투자로 내가 법인이 어떻게 될 줄 아냐.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투자가 일어날 수 있으니 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예금도 필요하고 보험 상품도 필요했다. 아니 법인회사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냐.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난 이런 게 필요했다. 나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사망이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않겠냐. 그래서 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걸 준비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게 내는 기간 동안 이게 어쨌든 뭐 과세 이연인지 뭔지인데 이거 절세도 좀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 변화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응하려다 보니 나는 경영인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조금 하셔야 돼요. 나는 노후에 편하려고 퇴직금으로 가져가려고 경영인정기보험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법인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혹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을 조금 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냥 법인 전환하라 그러면
그 법인 돈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나는 그래서 싫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 장단점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 세금 구간 최고 세율 50% 가까이 냈다 그러면 법인세율은 최고 구간이 지금 21%예요. 몇 프로죠? 갑자기? 19%예요, 갑자기. 합쳐서 21.8%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지금 9%, 19% 구간이 있고요. 여기에 주민세를 10%씩 더 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9% 구간이라고 하면 21.8%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법인이 조금 세금 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기업을 키워가려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고,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퇴직금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한 그러한 상품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법인 및 그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고 리스크에 대비한 유족 보상금이라는 건데요. 이 근로자는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 써져 있죠.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근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천일분에 해당하는 거를 유족에게 보상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명시가 혹시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인회사에서 법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법인회사에서? 정답입니다.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 그래서 정관에 명시를 한다고 한다면 임원, 뭐 임원이라 하면 꼭 대표이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임원을 비롯해서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간혹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며칠치 가져가야 돼? 직원은 한 1000일분치 줘야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대표님들 다 알아요. 대표님들. 솔직히 이거 줘야 된다고만 했지 며칠분으로 하라고 제가 교육 때 못 배워갖고 몰랐거든요. 보통 1500일분 정도는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대표님 경우에는 보통 1500일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산정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회사 정관에 넣어서 하신다고 하면 혹여 대표님께 이제 무슨 리스크나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걸 왜 해놓는 거냐면 모든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이 안 붙는 건 없거든요. 없어요. 뭐 조금 분야 덜 분야의 차이인데 요렇게 명시를 하나 해놓고 유족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만약 유가족에게 돈이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금액대는 있는데 뭐 이걸 우리는 한 노멀하게 한 5억 정도까지라고 말하는데 물론 금액대는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유족보상금으로 가져가게 될 때 이런 뭐 세금의 이슈 없이 좀 편하게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관에 이 규정을 하나 넣어놓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매우 회사나 대표님이나 혹은 가족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지금 경영인정기보험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법인계약이라는데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막 회사를 대표님이 가져가는 건가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첫 주 계약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필수 있어요.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법인. 피보험자는 이제 CEO, 대표이사. 자, 그럼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은 경영인정기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아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가입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럼 일반 임원들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임원들? 임원? 자, 임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주주. 맞아요. 주주인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CEO 경영인정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아니면 가입을 못하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자, 피보험자가 이게 있어야 돼요. 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 임원, 법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되는데 간혹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를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영인정기보험이 예전에는 훨씬 조금 가입하기가 유연했어요. 개인 사업자도 사실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개인 사업자. 심지어 개인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이 경영인정기보험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개인에게는 당기납 정신이 있다면
그 법인에게 약간 당연합 정신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환급률이 워낙 조금 이렇게 높았거든요. 다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약간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은 우리 원수보험사 중에 되는데 아무 데도 없고요. 개인 사업자도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법인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설법인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막 1년, 막 2년. 예전에는 사실 법인만 해도 됐거든요. 지금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까지도 보고 막 이렇게 아주 좀 내용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이렇게 계약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입보험료 내잖아요. 월남 뭐 100만 원이든 얼마든 뭐 1000만 원이든 내요. 그럼 내는 기간 동안,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 전액 전부 다 원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송금 산입, 입금 산입 다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 퇴직할 때 당연히 보험 상품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약자하고 이제 이거 바꿔갖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딱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경영인정기라는 상품은 이게 꼭지점을 딱 찍는 시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뭐 목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이 아니어도 이제 그 시점에 해지를 해서 법인으로 자산이 들어오면 아까 퇴직금은 비용 처리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비용 처리? 돼요. 그래서 법인에서 비용 처리 되기 때문에 그냥 목돈을 내가 이제 좀 비상시에 써야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해지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퇴직이면은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CEO 해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지 환급금으로 수령하셔가지고 입금 산입, 비용 처리 받았던 거를 이제 뭘 내셔야 돼요? 여기 예, 자산으로 잡히니까 법인세 부과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법인세는 혹시 몇 월에 되는지 아세요? 법인세? 법인세 몇 월에 내요? 법인세? 법인세? 아닙니다. 땡! 법인세는 몇 월에 될까요? 2월, 3월에 막 양달간에 거쳐서 돼요. 한 달만 꼽아봐요. 네. 법인세 몇 월에 돼요? 네? 네. 자, 경영인정기보험 받으시려면 적어도 법인세 몇 월에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자, 법인세 정답 안 났어요, 아직도. 한 개만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다운이에요. 빨리 내요, 빨리. 3월 정답이에요. 법인세는 3월에 내요. 네. 법인세는 3월에, 자, 보세요. 법인세는 3월 달에 내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고요. 성실과세 신고는 6월 달에 해요. 자, 법인세는 3월에 내거든요. 법인세.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매출이나 살림살이를 계산해가지고 얘를 3월에 낼까요? 응.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지 당연히. 전년도 몇 월부터? 응. 1월 1일부터 응. 12월 30일. 정답이에요. 맞아요. 간혹 3월에 내기 때문에 2월달 3월 1일부터 2월 29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전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1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신고하는 기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3월달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랬어요. 법인세 부과. 자, 그러면 해지를 했더니 해지환급금이 짠 들어왔어요. 이게 예를 들면 9월달에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9월달에 법인세가 부과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왔네요. 9월달에. 돈이 9월달에 들어왔는데 다른데 막 이렇게 법인에서 쓸 돈이 많아갖고 막 돈이 막 나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막 맞췄어요. 결국 법인세라는 게 이 보험 상품을 타겟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산 1년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자산이 잡혔지만 그 해에 비용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해지하는 시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1년치 살림살이를 살아서 그 다음 해에 3월에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인세 몇 월에 내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3월달. 그래서 법인세 부과되는 건 맞지만 비용 처리가 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질 과세는 그렇게 많이 안 될 수가 있다.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퇴직금 이제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하는데 여기 정관에 안 돼 있으면 무효예요. 무효. 퇴직금 규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아까 유족 보상금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CEO 경영인정기보험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 뭔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정관이라는 거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이 주식회사는 정관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약간 법 같은 거구나. 이렇게 중소기업에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법인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건 크게 종신보험하고 경영인, 뭐 다른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혹시 단기납 상품 그 법인으로 계약 체결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경영인정기 아니어도 돼요. 없으세요? 단기납 종신. 법인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이거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단기납 종신. 예. 예? 아, 얘기해보세요. 해치지 않아요. 얘기해보세요. 예? 예? 당연히 된다. 자, 일단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법인 이름으로 단기납 종신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요? 없어요? 거의 없죠. 네. 저는 원칙적으로 법인 이름으로 단기납 종신은 가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칙적으로. 소수의 회사 몇 개 있어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거는 가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단기납 종신 경영인정기처럼 비용 처리되는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절세되는 상품이라고 얘기해갖고 단기납 이거 지금 100 몇 프로 나온다고 받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자유니까요. 네. 전 개인적인 입장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단기납 상품은 법인에 맞는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보면 이래요. 10개 보험 사면 한 8개가 판매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메이저 보험사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법인에서 그럼 단기납 종신으로 약간 재테크 상품 좀 하려면 막 월라방 5천만 원짜리 받죠. 예. 안 되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받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비용 처리 안 돼요, 제발. 비용 처리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단기납 종신으로 비용 처리 된다고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하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다 저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신은 다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20년 장기 종신이에요. 장기 종신. 요즘에는 많이 하는 상품 중에 이제 경영인정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 뭐 상품명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신한라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7년 차가 됐을 때 100%가 되도록 해주고 10년 차가 됐을 때 이제 100% 넘는 거 있고 100% 되는 거 있고 이러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뭐 이런 데 이렇게 몇 개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단기납 아니고 다 20년 납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고객에게도 조금 좋을 수 있고, 뭐, 제게도 조금 수입적인 면에서 좋을 수 있고, 워낙 이제 뭐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이면은 그런 상품. 아니고 이제 대신에 환급률 같은 거 나는, 좀 별로 필요 없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어차피 계약하는 상품이 경영인정기하고 종신하고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 영업은 안 하니까 상품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1년에 저는 계약 뭐 몇 개 안 해요. 한 3개나 한 서너 개나 하고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월초피로 하면은 뭐 최하 2천, 3천 이렇게 되거든요. 계약고가 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망에 맞는 종신보험 상품은 진짜 사망만 담보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험료 대비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진짜 높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의 헤리티지 같은 상품도 있고요. 뭐 삼성생명의 더 착한 종신 상품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고객이 정말 사망에 니즈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주 전달하기 괜찮아요. 똑같이 사망보험이라도 대신에 중간에 해지하면 큰일 나요. 이제 보험사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무해지나 거의 뭐 저해지, 무해지 이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약간 단기납하고 이렇게 조금 별개로 보시고 법인에 뭔가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니즈가 있어서 제한할 때는 2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다. 환급률 높은 거를 좀 보시려고 하면 그렇게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상품도 보시고 그렇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은 이 2가지를 약간 좀 믹스한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환급률 떨어졌다고 하지만 요즘 또 그래도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할 수 있다. CEO 플랜은 경영인 정기하고 사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종신보험하고 이렇게 2개를 해보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앞에서 내용 설명한 거를 조금 정리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비용 처리를 100%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보험이에요. 약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상한데, 예, 이거 순화해서 말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법적으로 저렇게 딱 정해놨어요.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야 된대요. 예.
사실 대표님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법인이어야 돼요. 법인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에 환급금이 없어야 된대요. 제로. 무시무시한 얘기죠. 만기 시에 환급금이 없어야 된대요. 예, 예.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대표님께 가서 했더니 그럼 만기 시에 환급금도 없는 놈의 상품을 지금 가입하려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답변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 왜냐면 이 경영인정기 보험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꼭지점을 딱 찍고 쭉 가면서 떨어져서 결국 만기 시에 환급금이 없어야 이걸 비용 처리를 100% 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인정기보험을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설계를 하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그럼 설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설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봤어요. 전 해본 적은 없는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납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기 시에 환급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대부분 여기 썼죠 제가 90세 납, 90세 만기. 그래서 전기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20년 납 이런 거 안 돼요. 예. 대신에 대표님 중도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있는 상품입니다. 대표님 이거 돈을 내시고 대표님이 다 제로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도에 환급금이 있는데 요게 피크 때를 알려드리는 역할도 제가 하는 겁니다. 대표님. 하나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험료 전액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세 상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는 기간 동안은 절세 되는 거 맞아요. 100% 다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지분 가치가 감소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무슨 분석 리포트 여기에서 봐서 여기 이렇게 숫자 있으면 가시면 돼요 그랬잖아요. 가시면 돼요. 그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지금 지분 가치를 감소시켜준다고 설명했을까요? 왜? 이익이 났는데 이거 지금 약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대요. 감소면 나쁜 거잖아요. 약간 아이러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당기순이익이 왜 감소시켜요?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 가입하면?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그렇지. 대표님 물어보죠. 아니 이게 무슨 당기순이익이 왜 이게 감소해? 이거 보험 하나 들었다고. 비용 처리가 돼서 그래요. 비용 처리. 내는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 처리로 인해서 그 해에 내야 되는 이익에서 떨어지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인데 글쎄요 대표님 이게 당기순이익이 왜 떨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만나고 싶겠어요? 네, 기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건 이 경영인정기보험이 이거를 지켰다고 했을 때 비용 처리가 다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떨어지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 가치가 있거든요. 주식 가치? 이 주식 가치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기업에서 주식 가치를 낮춰야만 좋을 때 이럴 때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무조건 다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낮춰야 좋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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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작게 줄 때? 네 맞아요. 상속이나 증여나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있죠.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무조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식 가치가 높을 때 이걸 거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조금 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어떨 때는 일부러 이런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효과로도 진짜 막 월납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막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지 아셨고 이게 감소하니까 주식회사니까 지분 가치가 감소하니까 지분이 이정될 때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할 때 절세가 될 수 있겠구나. 경영인정기보험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퇴직금 재원 마련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대표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리스크 있는 일이 발생하면 이제 유고 시에는 대표님 개인도 보호할 수 있고 유가족도 보호하고, 그리고 법인도 유동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유동자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혼자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대표님들은 이런 법령, 뭐 조문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렇다던데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기획재정부 이게 법인세제과에서 만들었고, 자,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자 보세요 여기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피보험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해야 되고,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해지환급금 우리 있다 없다 경영인정기? 저기 만기 시에 환급금 없다. 네,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일단 빼고, 얘를 아까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안 하는 이유는 보세요.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는 거다. 자, 100%를 다 내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정기납이니까 해마다 계속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납으로 이렇게 하면 계산이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 얘를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전기납으로 얘를 일단 설계해야 되는 거구나.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예규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처음에 이제 외국계 생명사에서 처음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하는 CEO 플랜이나 이러한 컨설팅이 어찌 보면 법인세를 절세하는 플랜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요한 거 왜 그러죠? 네, 과세 이연이니까. 절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세 상품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은 예스다. 이거 왜 소득세는 그럼 이 소득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소득세? 이거. 법인세는 법인이고 이 소득세는 누구한테 매기는 소득세예요? 그렇지, 대표님. 대표님이 개인 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아까 보셨잖아요. 배당 막 상여, 그다음에 급여 이런 걸로 가져가면 막 40%, 30%인데 이런 플랜을 잘 계획을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면 10%대 상황에 따라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세 절세 플랜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하지만 대표님이 나 좋으려고 혼자 가입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대표님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법인회사에 다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을 붙여야 돼요. 살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내가 뭐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 막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매출이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단기 유동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나는 그런 데 쓰려고 하고 내가 무슨 생기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러니 결국 나는 이 보험을 왜 가입했냐면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퇴직하면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나의 퇴직자금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했다라는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개인 영업도 다 똑같잖아요. 이거 그냥 설명 안 해주고 가가지고 대충 짜임 받았고 왔는데 나중에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막 다 빠졌어요. 이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인정기보험이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이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때 대표님께 정식으로 잘 이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다. 요것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법인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아무튼 그렇고 자 보세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여기 빨간색 뒤에 이게 더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말이 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만 뭘 했다고 말하면 이 보험 상품이 비용으로 과세이연이라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위해서 가입한 상품이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쳐보도록 하고요. 3일 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 시간까지 뭐 어려운 거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